우수 AMS는 1995년 설립돼서 200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부품, 산업용 기계 및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업체로서 조향 부품, 구동 부품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수출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 인도, 체코의 해외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제작하며 부품 국산화율 80% 이상을 보유한 우수 TMM의 지분 64%를 추가 매수해서 100%의 지분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3사 등의 엔진 브라켓, 샤시 파트, 변속기 부품 등 기존 물량을 계속해서 공급하며 신차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103억 원, 영업 손실 5억 6천만 원, 당기 순손실 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7%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90.7%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15.5%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연결 기업의 추가로 매출액 상승과 영업 손실을 개선했으나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의 반영으로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증권 발행 결과 공시가 있었는데, 자, 두 건의 공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우수 AMS 제5회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좀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50억 원의 납입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회차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50억 원도 납입 완료가 되면서 4회차 그리고 5회차에 각각 50억 원, 전체 100억 원의 전환사채 자금 조달이 완료가 됐는데, 자, 어떤 용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회차입니다. 최근 공시 수정된 내용이 이거니까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자, 4회차입니다. 50억 원을 조달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50억을 조달했다는 겁니다. 표면 이자율은 2%, 만기는 4%, 연간 이자율은 2% 지급이고 3년 만기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4%의 이자를 보장받는 조건입니다. 쭉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 대상자는 주식회사 큐브릭스, 회사는 이 경영상의 필요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납입 능력들을 고려해서 선정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5회차니까요. 5회차도 역시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납입 조건도 동일하게 2% 그리고 만기 4%입니다. 지금 납입자 역시 주식회사 포매자산운용 50억 원의 조건인데, 4회차, 5회차, 회차별은 좀 다르지만 동일 회차가 아닌 4회차, 5회차 각각 50억 원의 전환사채 납입을 통해서 운영자금 100억 원을 확보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의 1차 벤더사인 우수 AMS가 최근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확대 발표로 인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좀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대표님, 그럼 이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달라질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우수 AMS의 경우에 사실 현대차 1차 벤더로서 지금 내연기관차 부품의 어떤 증축을 좀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연기관차로서 20년, 30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 시대로서의 어떤 이 부품 회사들의 사업의 어떤 관점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변혁의 시대로 좀 돌입되는 이 상황에서 1차 벤더도 사실상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다면 회사는 사실상 이 운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수 AMS의 경우에도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로서의 어떤 이 부품을 좀 선회할 수 있는 장기적 이 비전을 좀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서 최근에 현대차가 내연기관차의 품질 향상 부분에 38조 원을 좀 배당을 했죠. 네네. 자, 이 부분을 사실상 협력사에 이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네. 현대차 공시메이트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이게 1차 벤더사에도 충분한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사실상 현대차 내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기술의 이 고도화 그리고 부품의 효율성을 위해서 협력사들의 어떤 이 모델링 변경 또는 양품화에 대한 어떤 변경을 위해서 이 부품 단가의 어떤 이 기준점을 좀 마련해준, 즉 투자가 좀 단행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우수 AMS도 투자 수혜가 좀 예상된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어떤 주가 좀 급등한, 최근에 뭐 급등까지는 아니고
추세적으로 좀 전환이 좀 됐어요. 대량 거래를 최근에 좀 터뜨려주면서 최근에 시세를 좀 내줬는데 지금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어떤 형국에서는 사실상 우수 AMS도 지금 내연기관차에 어떤 집중되고 있는 어떤 사업 부분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좀 이 변환하면서의 어떤 수혜 관점까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은 우수 AMS 투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어서 HN그룹과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NINC가 이제 다단계식으로 우수 AMS의 지배력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2020년도 이 9월경에 이 범현대가라고 불리는 옛날 HCN이죠. HCN의 이 현대. 지금 이 정대선 사장이 사실상 우수 AMS를 인수했다라고 좀 밝혀졌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후에 선임된 여건들을 보면 경영 일선에서 나와 있지 않고 HN 관련 이 인력도 사실상 지금 사회이사로 회사 경영에 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부과가 좀 돼 있지만 자 지금 이게 은둔형의 어떤 경영이 맞는 건지 단순하게 어떤 재무적 투자 행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범현대가로서의 어떤 이 수혜가 충분할 것이다 또는 점진적인 어떤 캐파 확대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2020년도 10월에 13,150원까지 사실은 좀 주가가 좀 급등을 해줬는데 이후에는 사실상 이게 실망감으로 좀 반영된 효과가 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면적인 어떤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지금 이 재무적 투자 행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실질적으로 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설도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이 관계에서 좀 보면 네네. 지금 HNINC죠. HNINC의 어떤 지분 관계들 좀 보면 우수 AMS와 이 상호 출자 규모가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19% 그리고 80%의 어떤 지분 구도가 좀 있었어요. 좀 내용을 좀 보면 제3자 배당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전환 우선주를 확보했었죠. 좀 전체적으로 180억 원에 좀 취득한 바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우수 AMS의 지분 6.41%를 HN 하이콘이 또 상호 지분 취득을 좀 한 바가 있었고 우수 AMS에서도 지금 복잡하긴 하지만 HN의 이 지분을 좀 투자를 하면서 지분 14%를 또 취득한 형태. 자, 이 부분이 사실상 사업 시너지 관점에서 수소차 사업과 역량적인 관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현대가와 이 사업적인 제휴가 과시화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수면 위로 좀 드러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은 맞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HN그룹이 전면적인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추후 행보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 AMS 기존 내연 기관차 부품 업체에서 이제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긍정적인 전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업 부분을 잠깐 보면 분기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 부분을 보면 지금 제품 매출 등에 들어가는 이 용로, 이 품목들이 이 제품 부품의 품목 이름이에요. 노면이 불규칙한 곳을 주행하거나 회전 시에 양쪽 바퀴 회전을 달리하여 안정된 주행을 도와주는 주요 부품이다. 그리고 변속기 관련된 부품이죠. 변속기를 차량에 탑재할 경우에 차체에 있는 섭 프레임에 이 장착되어 있는 마운팅 브라켓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운팅 브라켓과 체결되어 파워트레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구동장치라고 불리는 이 구동장치에 관련된 부품 그리고 변속기 관련된 부품 그리고 파워스트링 그리고 오일 펌프를 지지하는 부품 엔진의 구동벨트 시스템의 주요 부품이다라고 이 밝히는 부분 전체 33%, 2%, 1%로 구분되어 있고 상품 부분에 0.85% 되는데 전체 부품은 61.3%의 어떤 기타 부품까지 좀 차지해주면서 지금 전량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닌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어떤 신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 가시화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지금 정기보고서에 아직 양산 판매가 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드러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 회사 전기차 구동 모듈, 모터와 인버터 등을 지금 선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네네. 현대차에 좀 납품하겠다는 이 전략과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관련된 부품이 지금 현재 5% 비중이긴 하지만 연간 한 109억 원으로 보여주는 매출 비중이 좀 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연기관차의 어떤 주력 라인의 1차 협력사에서 사실상 전기차로서의 어떤 사업 변화에 따라서 우수 AMS도 사실상 이 사업 부분에 관련된 이 구동 모터 그리고 인버터 이 모터의 부품 호환율이 좀 더 바뀌어진다면 점유율 관점에서 꾸준하게 현대가와 거래 계약에 의한 성장세를 좀 지속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정기 보고서에 명확히 드러나 있진 않지만 현대차와의 그런 꾸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요 구간인데 2020년도 사실상 10월 13,150원까지 좀 급등했던 이 기대감이 사실상 범현대가로서의 어떤 편입 효과, 범현대가로 이 피인수된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경영 형태가 아니라 단순한 이 재무적 투자 행태가 아니었나라는 어떤 실망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어요. 주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인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최근 2022년도 들어와서는 3,715원, 1월에 신저가 부분까지 좀 주가가 좀 형성이 되면서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 사실상 이 회사 지금 범현대가로서의 어떤 이 투자 기대가 아니라 현대의 어떤 이 향후 사업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가 1차 밴드인 이 우수 AMS의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되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이 상승 기조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요 구간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추세적으로 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탄탄한 어떤 대량 거래를 좀 수반하고 난 이후에 회사는 무언가 응축되어 있는 이 다음의 넥스트 플랜이 좀 있지 않을까. 자, 이 부분 저는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좀 탄탄한 기조효과에서는 지금 4,600원대를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보유자 관점에서 4,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현 구간을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는 이 구간이죠. 지금 4,700원, 4,700원 구간에서 4,600원, 4,600원에서 4,700원 구간을 지속적으로 좀 횡보해주면서 좀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부각되면서 주가 6,000원 상단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은 4,600원이 이탈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자, 이 구간입니다. 3,800원에서 4,300원, 3,800원에서 4,3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우수 AMS 보유자 관점에서는 4,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800원에서 4,3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